오늘 또 말씀드릴 게 6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진솔하지 않은 사람을 좀 거르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진솔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챌까요? 좋은 직업에 성실하고요, 조용한 성격이다. 그러면 저 사람 진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속을 수 있었고 속았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진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가를, 이게 오은영 정신과 의사의 화해라는 책이에요.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맞아, 내 남자친구가 그랬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대입해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자, 여기에 60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내가 자꾸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건 어머니가 돈이라는 조건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버리고 이런 행위를 했대요. 다른 사람도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나를 등지거나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신을 포장하려고 살짝 든다. 없어요. 그럼 없으면 와, 이런 거 먹어봐서 좋네, 이런 거 경험해서 좋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자꾸 포장을 해요. 있는 척 이런다면 그분은 진실함, 진실성, 진솔함, 이게 조금 약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늘 얘기했죠. 과시적 언어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은 태도는 사실 정신과 심리학 책 보면 다 결과값은 가정에서 와요. 여기서도 이렇게 자꾸 포장하려고 진솔함을 놓친 사람들이 보통 부모들이 조건부로 아이를 키울 때요. 나는 너가 공부 잘하는 딸이어서, 나는 너가 뭐뭐해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도요, 자존감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어떤 조건으로 떠난다라는 겁이 나는 사람들이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솔함이 좀 덜할 수 있어요. 격식을 또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엄마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고 어떤 부분을 희생해야 뭔가 받을 수 있거나 내가 있는 척하고 포장을 해야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진솔함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엄마처럼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마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이 깊고 인내할 줄 알고 어려운 환경에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란 사람이에요. 나의 진가를 어머니만 모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할 겁니다 라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자, 진솔함은요, 다소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다른 페이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가족들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들거나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늘 무언가 사소하게 꾸미거나 속여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요.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나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이런 것들이 과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본인 부모의 재력이 아니에요. 친인척의 재력이에요. 근데 본인 부모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과시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게 있다 없다가 상대한테 뭔가의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해. 그러면 그분에게 결핍이 있고 진솔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안 좋은 남자 고르는 거, 혹은 안 좋은 사람을 구별할 때도 저는 진솔하지 않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품 물고 막 입으로 뭔가를 뻐꾸기 날리시는 분들을 정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약간의 허세, 약간의 꾸밈, 약간 이런 포장하려 하는 거, 이러면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꼭 살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늘의 두 번째 내용하고 조금 같이 가는데요. 이 두 번째가 결핍을 인정하는 게 없는 사람은 거르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성장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 뭐라고 해요? 요즘에 메타인지라고 해서 자신을 객관화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객관화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성장은 있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은데 자신의 부모님을 볼 때 그분의 결핍이나 그분이 불안정한 모습을 객관화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부모 안 그랬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분리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그 내 옆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아직도 자존심인 줄 알고 분리 못하고 내 부모가 그럴 리 없어 라고 자기만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대접만 너한테도 그랬을 거야 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성장 못합니다. 내 부모 저 부분은 나도 참 실망스러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서로 간의 믿음을 못 줄 수도 있어요. 못 줬을 수도 있어요. 왜? 여자분이 만약에 그거를 약점 삼아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밝히고 싶겠죠.
근데 여자분이 약점 삼아서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너무 인정을 안 해서 당신의 그 모습을 서로가 부모 인정도 안 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결핍도 인정 안 해. 그러면 뭐 어떤 거를 기대하고 같이 지내야 할까요? 지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인정을 하는 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에 대한 결핍도 인정을 하고 행동으로 꼭 드러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의 뻐꾸기는 좋지 않아요. 세 번째는 아주 심플하지만 중요합니다. 아플 때 돌보는 사람인가를 꼭 살펴보세요. 조금만 무시해도 가장 약한 사람의 순간인 아플 때 뭔가 식사라든지 약이라든지 스스로 못 챙기는 걸 좀 돌봐주면 되게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집도 개판이고 태어난 사람 위해서 집도 하나 안 치워주고 그 사람이 뭔가 편할까? 아플 텐데 동선이 불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못하고 혹은 주 1일 3일 먹는 약이 이틀만 먹으래요. 근데 아픈 사람한테 그거 처음에 얘기해봤자 정신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약 하루 챙겨 먹을 때 이거 2번만 먹어야 돼.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이렇게 팔로우를 안 해줘요. 그러면 그런 거 같은 디테일한 게 없으면 다른 사랑 표현을 많이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 못해도. 근데 다른 사랑 표현도 안 하는데 아플 때까지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정이 없고 매몰찬 사람이다라고 밖에 안 보이죠. 열심히 핸드폰 하고 막 이런다면 그래요. 잘 돌보는 사람은 아플 때 죽도 사다 주고 음식 뭐로 식사해야 되고 약 먹어야 되는지 다 챙겨요. 그게 정상적인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우와 세상의 도리를 좀 아는 사람을 만나세요. 알지 못하면 좀 거르세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경우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미온적 태도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온적 태도는 왜 생기냐면 옳은 거야 옳은 거고 옳지 않은 게 없어요. 선악이 좀 구분이 안 됐고요. 자아와 타아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인이 자신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희생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 도우면서 되게 생색을 내요. 이럴 때는 정이 뚝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남이 준 거는 하나도 머리에 기록화 안 돼요. 남이 밥 사준 건 기록이 안 되고 자기가 한 번 갚으려고 밥 사는 거는 되게 생색을 내는 꼴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받은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가 한 20번 참아요. 그러다가 너는 왜 이렇게 밥을 안 사니? 이러면 야 쪼잔하게 너는 나한테 얻어먹으려고 밥 사준 거니 그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가 없고요. 얼굴에 철면이 깔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생기냐면요. 오은영의 화해라는 책에 92페이지에 나옵니다. 옳은 것이 옳다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당한 것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느끼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나면 이 아이는 위기 상황에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결정해야 할지 가치관이나 기준을 세우는 일에 흔들리게 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TV를 보다가 와 저거 슬프다 이러고 운다고 가치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공감의 능력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정신과에서 얘기하죠. 그냥 순간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경우와 가치관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재밌는 건 웃습니다. 근데 안 좋고 되게 민해할 불편한 상황들에 사과하거나 같이 화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의 핵심적인 부분이 다 없는 사람이 돼요. 둘이 아니고요. 남 같은 둘이 돼요. 뭔가 계속 달라요. 그래서 말하는 화법이나 일상을 지내기에 말투가 같다고 우리가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가치관은 같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옳은 것이 뭔지, 정당한 것이 뭔지, 타와 자의 구별이 뭔지, 타인의 시간과 내 시간의 구별이 뭔지 없다면 그거는 이런 미온적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온적 태도가 있고 뭐가 잘못된지 잘 모릅니다. 그럼 구분을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 제 선배가 부유한 선배가 있어요. 부잣집 선배가 있어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너무 좋은 선물을 막 2, 30만 원짜리 매번 들고 왔어요. 부자예요. 그 2, 30만 원 매번 쓰는 게 별로 힘들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집에 갔을 때 우리는 물론 우리 형편이 있겠지만 우리가 선물을 사갈 때 그냥 이마트에서 와인 하나 2만 원짜리는 사가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은 나의 입장적인 얘기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100만 원을 썼으면 못해도 진짜 20%는 한 번 갈 때 쓸 마음으로 가야 한다 생각해요. 갚는 마음으로 50%도 안 된다면 그러면 20만 원짜리라도 10몇만 원짜리라도 당신한테 선배님한테 받은 거로 치면 진짜 약소해요 하고 줄 수 있는 건 내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게 약한 사람은 어디서 받은 선물을 되돌려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철면이 점점 한 번 쓰고 2번 쓰면 나중에는
부담만시 두꺼운 마음에 아주 벽면을 지니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한테는 희생해서도 안 돼요. 결혼해서 이런 거 희생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남자를 왜 참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너는 참 인내심 있어. 아, 너의 희생과 인내는 나중에 저 남편이 알아줄 거야. 나중에 돈 벌면 저 남편이 정당하게 쓸 거야. 아니요. 티끌도 제대로 뭐가 고맙고 지금 내가 당장 뭐를 해야 되고 내가 양반이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패턴으로 일조를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 없다면요. 돈을 벌어도 못 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쓰듯이 먹듯이 돈도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언제 내 형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래도 타인 중심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문화가 있는 태도예요. 그래서 그거는 위로하고 싶어서 잡고 있는 행위라고 좀 과감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다섯 번째는요. 긍정적 표현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긍정적 마인드까지면 너무 좋죠. 근데 말의 표현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상대 마음 몰라요. 제 마음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 마음도 맨날 변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당신의 남의 마음을 알겠어요? 절대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어불성설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만 알 수 있어요. 표현이 고마우면 고맙고요. 표현이 무례하면 너의 행동이 무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좀 우기지 마세요. 내 마음은 안 그랬고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아요? 그거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죠? 저기 아내 때리는 남편.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근데 아까 당신이 나를 열받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한 대 때린 거잖아. 근데 내가 얼마나 딴 때 잘하니? 내가 설거지 다 하고 애들 다 놀고 이게 합당하다 생각하세요? 절대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 아니고 표현의 문제입니다. 자꾸 얘기하죠. 표현의 문제 맞아요. 여기에서도 이 표현이 나와요. 페이지 66쪽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마음 문제 아니고 표현 문제라는 걸 다시 짚거든요. 자식은 서러웠다고 하는데 부모에게 그 기억이 전혀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부모는 그 말과 행동을 한 자신의 본심만 기억해요. 내 마음은 너를 사랑해서 그랬잖아. 아니요, 엄마, 아빠 말이 그때 나를 공포스럽게 했다고요.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나는 사랑해서 그랬어.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얘기예요? 말이 그러지 않았다고요. 아, 내 마음은 그러지 않았는데 표현이 그렇게 됐구나. 어찌됐던 내가 미안한 일이 맞아. 이게 정상적이죠. 이 정상적인 게 왜 책에 써 있어야 될까요? 많이 비정상적으로 말씀하시고 여기고 계시죠, 아직도. 타당성을 본심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무례하고 이래도 다 타당하게 봐야 되는가요? 그러면 제가 길을 가다가 빡 이렇게 옷을 벗다가 누굴 쳤어요, 노약자를. 그래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이분이. 그러면 저는 마음은 옷을 벗는 행위고 저 사람을 죽일 행위가 아니었으니까 감옥에 안 갈까요? 아니요, 저 감옥 가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뭐냐면 의도가 아니었다 해서 상대를 죽인다는 행위가 안 되듯이 마음의 의도가 아니어도 표현이 냉소적이고 공격적이었다면 당신의 모습은 냉소적이고 공격적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발성을 지키고 그다음에 어투를 강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약간의 미소를 담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부모는 그 본심만 기억합니다 라고 나와요. 아주 이상한 부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식 잘 되라고 한 말과 행동입니다. 부모는 본인이 한 말과 행동의 표현 방식이나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말과 행동을 표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본인은 본심만 생각하니 타당한 것이지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그 표현 방식, 본심이라는 그 마음이 아닌 표현 방식을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아이한테 다그치고 때리면서 너 이렇게 하면 엄마가 위험하잖아. 이렇게 해서 소리를 친다고 아이는 엄마가 나를 구했다라고 생각 안 한다고 그랬죠? 책에 써 있다 그랬죠? 어떻게 기억해요? 엄마를 그냥 공포스럽게 기억해요. 트라우마로 남는다고요. 자, 돌봄은 돌봄답게, 염려는 염려답게, 걱정은 걱정답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런 행동 태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마음에 오만함이 되게 많으세요. 내가 맞아. 이게 되게 많아요. 아, 당장 상대가 답답해서 그랬어.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요, 답답이라는 견주도 그대도 올챙이 시절 겪어서 왔어요. 그다음에 그대가 꼰대가 되는 지점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더 유연하고 더 계속 개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말표현, 표정 등을 그대로 전달하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여러분, 산책의 행복, 뭐 이런 거 아신다면 들어와서 그냥 작은 음식 해 먹고 과일 하나 깎아 먹는 행복, 뭐 이런 거는 소소한 행복이잖아요. 소소한 행복에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내가 막 플랜을 짜서 가도 그냥 뭐 와 있나 보다. 뭐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거의 로봇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행복을 즐길지 모르는 분은 꼭 걸으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딜 갔을 때, 와, 여기 맛있다. 아, 이런 데 오니까 좋네. 막 이런 거. 아, 당신이랑 오니까 여기가 더 좋네. 이런 표현을 하는 행복을 소소한 것을 느끼고 말로 표현하는 사람을 꼭 만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건강한 사람이 행복을 전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건강한 사람이 되셨음 하고, 그 다음에 지식적인 것도 너무 좋지만 지식 갖고는 관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지식적인 부분만 허세, 그냥 약간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되게 관계적인 책, 정신과 책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관련한 책, 이런 인간관계적인 인문학 책을 조금 많이 보시고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통찰적으로 좀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삶에 적용해 보시고 주의 기울여서 그걸 반응들을 기억해 보시고 그런 과정들을 꼭 거치셨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6가지를 나눠봤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안 좋은 남자 거르는 법이 6가지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5가지, 오늘 6가지, 다음 시간에 6가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